네, 소규모 재개발과 도시재생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규모 재개발의 경우 정부 입장은 역세권 중공업 지역은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 개선책으로 제시한 건데 우선 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낙후된 환경은 개선하겠다. 하지만 이 개발 부지의 이 소유주분들하고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에게 갈등이 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문제가 되겠죠? 아니, 소규모 개발은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네.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역세권 부지 같은 경우에. 그런데 네. 그럴 때 공공이 들어가 살 때는 용도 변경 이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다. 용도 네. 변경을 다 토지주들에게 해주고 나서 공공이 들어가는 건 사업비만 키우고 저렴한 주택을 나올 수 있는 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주도로 하려면 정부가 땅을 산 이후에 네. 용도 변경, 종상향 등을 거쳐서 거기서 나온 개발 이익이 다 공공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네. 하고 그 공공으로 들어온 개발 이익을 다시 서민들을 위한 저렴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일단 토지를 매입한 후에 공공으로 그쵸. 지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다음 달이면 또 신규 또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 기존에 있는 주택 공급을 더 늘려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 지역마저도 지금도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이태경 부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재개발이 가능한 그 입지에 있는 분들하고 도시 재생 사업, 네. 그냥 기존에 인프라만 들어가는 거죠. 집을 새로 짓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는 당연히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돈과 관련된 갈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더 많이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부가 이건 빨리 해소해야 된다. 네. 무슨 말이냐면 개발 이익을 민간에 이렇게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정비 사업이든 네.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신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네. 기존에 여러 가지 특징가 있습니다. 네. 서울에 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의외로 서울은 녹지가 굉장히 많은 도시이고요. 예컨대 용산공원 예정부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최소 6만 호, 네. 많게는 10만 호까지 넣을 수 있어요. 네, 네. 아파트로.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게다가 뭐 예를 들어서 우면산이나 수서 같은 데에도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서 공공이 갖고 있는 거죠. 땅을 그대로 그렇죠.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건물만 분양하는 겁니다. 건물만 분양하면 32평 기준으로 해서 3억 내면 내 집이 생기는 거예요. 네. 평생 내 네. 집이 생기는 거거든요. 임대료 내면서 사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 주택을 매각할 때는 공공한테만 판매할 수 네. 있도록. 아니 그러면 서울에 몇십만 호 그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네. 투기를 유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시장을 안정시키는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급이 가능한데 얼마든지 대안이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투기 유발형, 네. 게다가 이제 갈등 유발형 공급을 하냐는 거죠. 오히려 답답한 것입니다. 구규제를 좀 활용하는 방안도 좀 그렇습니다. 예, 검토해 볼 예. 수 있다는 예, 얘기인데 사실 소규모 정비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기존에는 이제 역세권 분들에게도 지금 일단 반대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민감할 거예요. 네. 아니 서울시에서도 역세권 부지 개발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것이 주거 안정에 기하지 못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주들에게는 과대한 기대치를 심어주고 결과물도 서민들을 위한 내 집에 기하지 못해 너무 비쌌거든요. 임대료 네.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모델로 봤을 때는 네.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 네. 소규모 개발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지금처럼 어디 개발할 것입니다라고 미리 찍어주듯이 하면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를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예. 예, 지금이라도 정부가 그 정말로 원하는 지역을 한다면 용도 변경 이전에 종상향 이전에 그 지역 일대를 토지를 매입을 해서 예, 네. 고밀 개발해서 그 지역의 서민들 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네. 그것이 바로 뭐 토지임대 반가 아파트 같은 네. 경우도 나올 수도 있고 장기 전세 아파트도 나올 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을 제시하는 것이 네. 훨씬 지금 서울 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보여집니다. 두 분 모두 다 일단 안정세로 갈 수 있는 방향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일단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 등 이 공공주도 주택 공급 안정화는 결국엔 서울 집값 안정화에도 기여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내다보시는지요? 이태경 부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라고 할 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사 대책은 공급 대책이죠. 공급 대책인데 사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공급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대책만 놓고 보면은 당분간 시장이 불안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공급 대책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당연히 금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게 있고요. 네.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이제
우상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경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선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그렇죠. 되느냐라고 하는 게 다음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부 정책의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그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네.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문재인 정부가 이 4년이 됐습니다. 인재 공급책을 발표해야 하는데 이 임기 내에 한 채라도 입주할 수 있을까 시민들 되게 우려할 수밖에 네. 없고요. 정부가 아무리 공급을 해도 보유율이 늘지 않는 현실입니다. 공급 방식의 개혁이 먼저 네. 선행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자원 낭비, 환경 파괴, 원치 않는 재개발, 내쫓기는 세입자 이 부분 하나도 지금도 정부 개선 방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무리한 민간 재개발, 재건축, 집값 안정에 도움될 리도 없다. 네. 먼저 공공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이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말 제대로 있을지도 저희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네, 그 가운데 이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 등 공공주도 사업에 대해 지역을 찾아가 또 저희가 주민 반응을 알아보고 또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난주 서울의 집값 상승에 이어서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서울 시민에 미친 영향까지 보도해드렸는데 뉴스를 보시고 또 다른 의견이나 제보할 내용 있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의견 주시면 추가 취재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